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대파 재배 기술 교육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수급 동향과 전망, 대파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동향입니다. 전남 대파 재배 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다 전년 추락이 가격 강세로 2021년 전남 노지 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3,344헥타입니다. 신안군 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567헥타로 생육기 기상호조로 전월 대비 하락해서 상품이 1,500원 내외로 전망되며 2021년 12월 수입량은 국내 대파 가격 하락 및 주 수입국인 중국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대파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소비자가 46%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가정 내 소비 증가가 97%로 코로나 이후 가정 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 대파 가격 폭등으로 파테크, 대파코인 열풍이 불기도 하였습니다. 대파 생력 기계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파 생력 기계화는 종자 소요량 절감, 우량묘 정식, 초기 생육 촉진, 파종 및 정식 노동력 절감 효과와 생력화에 따른 20%의 상품성 향상과 10%의 수확량 증대를 볼 수 있습니다. 생력 기계화 작업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계 파종, 이식기 중 트레이 육묘, 육묘 중 전엽기로 줄기 절단, 이식기로 정식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국내에서 대파 수확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생력 개결을 위해서는 대파 정식기 전용 220공 트레이가 10알아당 62매를 사용하고 트레이 1매당 3m 정도의 상토량이 소요되며 일반 종자 사용 시 67,500립, 코팅 종자 사용 시 41,500립 정도가 소요됩니다. 못자리 길이는 140cm 폭에 10m 정도 필요하며 못자리 길이에 맞게 뿌리 억제망과 덮개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파 파종 적기는 봄뿌림 재배의 경우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이며 가을뿌림 재배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입니다. 육묘 기간은 관행 육묘의 경우 발화 후 60에서 70일, 상자 육묘의 경우 발화 후 40에서 50일 육묘 기간이 좋습니다. 육묘 장소는 너무 척박하지 않게 퇴비 등을 살포해야 토양 구조를 좋게 하고 토양 소독을 실시하여 잡초 옥제 및 못자리 병해충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정밀 로터리 작업으로 최대한 흙이 곱게 평탄한 두둑 형성해야 발화율 향상, 배수성 확보, 전엽기 사용 시 용이합니다. 묘상은 140cm 넓이에 두둑 간격은 40cm, 높이는 25cm 정도로 조성하시면 됩니다. 파종 작업 순서는 상자 공급, 이외에 흙 넣기, 복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파종 후 충분히 관수 후에 바로 치상하는 것보다는 상자 쌓기 진행하여 부직포 또는 차광망을 덮어 약 3일 정도 치상해야 보온, 보습, 안정적이고 균일한 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육묘 상자 깔기 전 뿌리 억제망을 깔고 난 후 못자리 표면이 3cm 정도 깊이로 젖을 정도로 충분히 관수해 주어야 발화가 되기 전까지 관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묘 상자를 치상 후에는 나무 합판 등을 이용하여 못자리와 육묘 상자가 밀착되도록 밟아주고 한꺼번에 치상 후 밟으면 육묘 상자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씩 치상하면서 육묘 상자 밟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묘 상자 치상이 끝나면 충분한 관수를 위해 관수 노즐이 거칠지 않은 조리개로 미세 관수 실시해 주어야 하며 뿌리 연결 포트 아래까지 관수 위에 한 번에 많은 관수를 했을 경우 종자 노출, 복토한 상토 유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2회에서 3회로 나누어 관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복 제거는 파종 후 7일경 오후 늦게 제거하고 관수는 상자 밑으로 뿌리가 내리기 전 1일 2회, 상자 밑으로 뿌리 내린 후 1일 1회, 정식 7일 전부터 관수량을 줄여 경화시켜줍니다. 너무 과습하면 입꽃병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과습하지 않게 관수하고 입꽃병 발생 시 적용약조를 살포해 방지해야 합니다. 생육 부진 시 요소 0.2% 또는 제4종 복비 연면 시비하면 생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육묘상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입꽃병, 뿌리응애, 손충, 고자리파리 등 예방 및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기계 정식 시 결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엽은 묘가 똑바로 서는 오전 중에 자름 작업 실시하고 수직으로 같은 높이로 전엽해야 합니다. 관수는 전엽 전에 실시하고 절단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전엽 당일은 관수하지 않고 빨리 건조시켜줘야 하며
다음날 관수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이 계속되고 부득이 전염을 하는 경우 살균제 살포로 병의 전염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대파 주 재배 지역은 사질에서 사질 세사토에 재배되고 있어 유기물 함량이 낮고 토양 산도가 낮아 정식 1에서 2개월 전 유기물 공급과 정식 14일 전 토양 산도 조절 및 칼슘 공급을 위해 석회를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계 정식은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 발화 후 40에서 50일경이 정식 시기이며 육묘 채취 2에서 3시간 전 충분한 관수와 정식 전묘에 로골옥숀 1000배에 관주하여 뿌리 응애를 방지하고 카스텔란 2000배에 관주해 흑색석음 균핵병 방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식기는 1조식과 2조식, 승용 2조식이 있으며 이랑 간격은 72cm, 포기 사이는 10에서 15cm로 우리 지역은 대부분 두둑을 조성하지 않고 정식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계정식한 대파 재배 포장입니다. 기계정식과 인력정식을 비교해보면 고든 생장으로 품질 좋은 대파 생산이 가능하고 인력 절감, 노동력 해소, 재배기간 단축, 이모작 가능 등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제식거리별 상품성 비교를 했을 때 골 사이와 포기 사이 개선으로 고품질 대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산은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이 토양에 많이 존재하면 이 양이온과 결합하여 불용화되기 쉬워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거름 위주로 토양에 주는 것이 좋고 웃거름으로 줄 때는 수용성으로 된 비료를 선택해서 물에 녹여 바로 뿌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잔뿌리 근처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비료 가다 시용 시 장마가 시작되면 뿌리 기능 약화로 습해 피해가 증가되며 한파, 가뭄 시 재배 피효율이 높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수구 정비로 습해 예방이 절대 필요하며 질소 가다 시용을 줄이고 인산 가루 위주로 시용해야 합니다. 북지기입니다. 정식 후 생육 상황에 따라 30에서 40일경 넘어지지 않도록 가볍게 복토해주고 생육 상황에 따라 습해 피해 겸 엽초 길이 높게 묻히도록 2차 북주기 후 엽초 부위까지 최대한 높게 복토해야 합니다. 무베토와 얕은 베토는 수량이 낮고 연백 길이가 짧아지고 얕은 베토는 수량은 많지만 연백 길이가 짧고 과도한 베토는 발육 및 뿌리 신장을 억제하고 부패 발생이 높아 시기에 맞게 베토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 주요 병해로 녹음병, 역병, 누른오갈병, 흑색석음 균핵병, 검은무늬병, 입마름병,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잘록병, 무름병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색석음 균핵병 병증 사진입니다. 흑색석음 균핵병은 파를 재배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임자도의 경우처럼 유기질 함량이 낮은 사질 토양에서 병 발생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증은 11월 중순부터 아랫잎부터 마르고 아래로 처지면서 뒤틀리고 병이 진전되면서 굵은 껍질에 검은 균형이 형성되고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흑색석음 균핵병 균의 종류는 최근 새로운 균 발견으로 대균핵, 소균핵, 2종이 있습니다. 병 사슬을 보면 병원균은 균핵 상태로 토양 속 또는 병 등 식물체 상에서 여름 동안 휴면한 후 9월에서 10월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발화하여 기주에 침입하여 계속하여 발병하며 추운 12월에서 1월에 잠시 멈추었다가 2월부터 다시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예방이 중요하며 경종적으로 잔존물, 농기구 등에 의한 병균 차단과 비기조 작물과의 돌려짓기, 답전인원과 같이 담수하거나 태양열소도, 기피가리, 미생물 탭이 사용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이 심한 포장은 4에서 5년, 팥속 작물 외의 작물로 돌려짓기 하고 8월 하순, 9월 중하순 예방 위주 적기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검은무늬병입니다. 발생 시기는 5월에서 11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되며 수확 후 토양 중에 입양된 잔재물 등에 있는 사상균 포자가 이듬해 공기 중에 비산되어 감염시킵니다. 피해 입에 담자색의 타원형 병반이 생기고 점차 흑색으로 변하며 동심 원형태로 커집니다. 전염 경로 및 발병 조건은 식물체 잔재물과 함께 부생적으로 토양에서 생활하고 병원균은 토양에서 오랫동안 존재하며 저습지나 연작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비가 많은 해에 심하게 발생합니다. 병증은 땅가의 아랫잎에 수침상의 병반이 생겨 썩고 땅속 줄기도 부패하며 악취를 내고 물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체의 상처 부위로 침입합니다. 방제 대책으로 벽과작물이나 콩과작물로 윤작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하고 유기물을 시용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게 좋습니다. 파종하기 전 전용 토양 살충제를 살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병은 봄과 가을에 저온이 계속되고 비가 많으면 발생이 심하고 병증은 주로 잎에 발생해 처음에는 잎에 융기된 아주 작은 반점이 생기고 융기된 병방 부위가 파열되어 등황색 가루 횡포자가 분출 비산됩니다. 방제 대책으로 비료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이 심한 포장은 돌려짓기해야 합니다. 파밤나방 발생은 여름 기온이 높은 해에 발육 환경이 좋아 재발생하고 송충 밀도는 8월에서 9월에 높은 경향이고 유충 피해는 8, 9월에 가장 심하게 발생합니다. 방제 대책으로 약재 감수성이 비교적 높은 어린 1, 2령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충이 자라면서 입속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그 전에 방제해야 하며 활동 시기가 주로 야간이므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적용 약재 방제해야 효과적입니다. 파 굴파리 발생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피해가 심하며 특히 여름철에 출하되는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에서 부화된 유충은 에서 잎살만 가야 하기 때문에 내표피와 외표피만 남겨 하얀 실처럼 긴 섭씨 흔적을 남겨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방제는 송충이 많이 나오는 시기로부터 약 7일 후에 피해가 보이므로 이때부터 적용 약재를 5에서 7일 간격으로 3에서 5회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잎끝 마름 증상은 여름철 고온으로 잎 생장이 억제되고 끝부분에 잎마름 증상 발생하며 토양 중에 칼슘 함량이 적은 경우 발생이 심하며 칼슘 함량이 높더라도 pH가 낮으면 발생하게 되는데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수분 증산, 물이동, 무기양분 이동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책으로 뿌리 생육 억제가 잎마름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적정량 자주 간수해주고 충분히 부식시킨 퇴비 다량 시용과 석회 시용으로 칼슘 공급을 통해 잎마름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역병은 침수된 포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주로 잎에서 발생하며 구부러지거나 말라 비틀어지는 증상을 보이며 건전한 모 사용과 과습에 주의하고 배수를 철저히 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오갈병은 잎의 황록색 반점, 새로 나오는 잎은 황록색 긴 줄무늬를 띠는데 바이러스병으로 방제 약제가 없으므로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새용농 실험교육 대파 과정을 맡은 김남입니다. 감사합니다.